수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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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의 나경이 영미 영춘혁 개소리는 미미 수다수 저기 오색 묵밥집이라고요. 여기 생극에 이것도 생극에 있네요. 생각이 나 참 좋은 동네야. 생극에 네. 갑자기 의도치 않게 생극에 지금 벌써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생각으로 놀러 오세요. 막 이런. 제가 여기 음성으로 결혼해서 와가지고 음성의 음식을 이제 먹는데 저는 이 묵밥을 생전 처음 먹어본 거예요. 태어나서. 이 묵을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그리고 말아진 밥에다가 그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이런 걸로 맛을 그거는 육수는 집집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이 집집마다 특색이 있고 맛이 다 다른데 대충 다 비슷한 거는 다시마와 멸치 육수예요. 다시마랑 멸치 육수를 넣어서 말아진 밥에다가 그 위에 채를 친 도토리묵인데 이 도토리묵이 맛을 많이 좌우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좀 채취를 해서 이렇게 울거가지고 이제 직접 만든 묵인지 그리고 직접 쓰는 묵인지 대부분 묵밥집은 집에서 보통 다 그걸 쓰거든요. 그 집에서 그 집에 쓰고 그걸 탱글탱글하게 식감이 좋게 그걸 이렇게 가늘게 채를 쳐서 구에 얼려주고 그리고 종종 썰은 신김치를 얹어줘요. 그리고 김가루 그리고 통깨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이 동네는 뭐랑 같이 먹냐면 거기에다가 다진 집고추를 넣어서 먹어요. 집고추가 뭔지 아세요? 그냥 고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고추는 그 소금물에다가 그냥 삭힌 고추예요. 뭔지 알아요. 여기가 원래 고추의 고장이어가지고 집고추를 집집마다 많이 다 졌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놔가지고 집고추를 이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쫑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걸 고명으로 넣고 그리고 간장이나 이런 걸 좀 넣고 이렇게 섞어서 신김치랑 같이 먹는 거예요. 언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순간 이영자인 줄 알았어. 너무 설명을 좀 더 리얼하게 너무 잘하지 않나? 그래요? 아니 나 그냥 그래야지 얘기를 잘 들어야 선택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먹고 싶은 거. 근데 오색 묵밥집은 요렇게 묵밥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이렇게 좀 특징이 있는 반찬을 항상 있는 반찬이 있어요. 이렇게 파는 장아찌긴 한데 그 무장아찌를 줘요. 무장아찌하고 김치. 이게 이렇게 반찬이거든요. 그 달달한 장아찌랑 같이 먹는 그 오도독 씹히면서 먹는 그 맛이 되게 좋고요. 네. 오색 묵밥? 네, 오색 묵밥. 생극에 있는 생극에. 오색 묵밥집. 네. 성녀없는 수다 여벤져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2부에는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목은 나을래 말래. 나을래 말래? 결혼도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나을래 말래. 그래서, 실제 여기 좀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이 이제 좀 3분이고요. 저는 아니고. 그래서 실제 어떠셨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이슈와 관련된 다른 주제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분만 하셨어요? 이슈. 자연분만 하려고 10시간 진통을 하고 수술을 했죠. 억울한 케이스예요. 아주 억울한 케이스. 어떻게 자연분만 했습니다. 3명 다? 셋 다. 네. 36시간 진통하고 36시간? 자연분만 했습니다. 첫에는. 진짜. 그 다음에는 순봉순봉 나오던가요? 둘째부터는 그래도 막 6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단축. 진짜? 네. 밥 먹다 애 날아갈 수 있겠는데, 근데 네 번째는? 36시간을 어떻게 계속 아픈 아무것도 거죠. 안 먹고 그냥 계속 잠도 안 자고 계속 진통하는 왜? 거예요. 진짜? 뭘 먹던데요? 저는 중간에? 못 먹었어요. 먹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 그러면 관장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괜찮은 진통이 아니라 진통이 강도가 점점점 세지잖아요. 근데 센 강도에서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거여서 중간에 뭔가를 먹거나 일어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애기한테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는. 급했으면 벌써. 근데 어떻게 그 끝냈겠지. 36시간을 그거를 견뎌? 아프지. 책을 봤어요. 에? 그때 책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거를 대단한 공력이다 그 생각을 했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다 그냥 모르고 당해서
아주 기다렸어요. 많이 아프면 아파야 난다고 하니까 아주 더 아파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이만큼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생각을 왜 해보면 10시간 그렇죠. 10시간 진통하고 왜 수술을 이렇게 나는 심하게 됐지? 수술을 계속 해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이 날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 자연분만 무슨 아니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자연분만 하면 왜 그 당시에 뭐 좀 이렇게 병원이 좀 좋게 평가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그래갖고 내가 10시간 그 진통을 하고 있는데 옆에는 세 명의 산모가 벌써 다녀갔거든. 옆에 이 저기에는. 근데 내가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막 아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수술을 하겠다고 막 이러는데도 괜찮다고 저 기다려 보시라고 할 수 있다고 계속 거기서 그러는 거야. 36시간 했으면 했을 수 있지. 아니 근데 이제 막판에 우리가 아무리 수술해달라고 안 하다가 막판에 얘가 골반이 더 이상 벌어지질 않는데 걸렸대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머리가 골반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수술하자고. 그리고 그거 봐 진작에 하자 그랬잖아 우리가. 아니 진작에 나는 수술하고 싶었다고.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네요. 나는 자연분만 하겠다고 우기다가 그 의사가 막 혈압이 올라가서 그 저기 의사가요? 언니가요? 의사가 안 된다고 아, 진짜? 속에 이제 사진을 맨 마지막에 막달에 찍었는데 아이 머리는 10cm고 산모의 속 골반은 9c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속 골반은 안 벌어지는 거라고. 그냥 그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애를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뱃속에서 키웠다고. 다이어트를 시키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건 키워서라기보다 머리 크기가 큰 거 아닐까? 근데 우리 엄마랑 우리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의 반응이 되게 틀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 저기 아가씨가 이제 엄청난 난산 끝에 그 아이를 큰 4kg가 넘는 아이를 40kg 깜짝이야. 4kg가 넘는 아이를 자연분만 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골반이 벌어졌나 보지. 너도 할 수 있어. 막 골반이 다른가 그랬는데 보지.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냐. 애를 잡는다. 그렇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쵸. 병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된다. 아니 그리고 이제 막 속 골반이 안 된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수술했잖아요. 그쵸. 우리 시어머니 막 난리 났어. 근데 우리 아이가 어깨가 꼈어요 나오다가. 근데 머리 같은데 보통 끼는데 이 아이가 얼굴은 정말 작았지만 몸이 되게 뚱뚱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깨에 꼈는데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다들 되게 호들갑을 떨면서. 근데 나는 이미 너무 힘이 빠졌으니까 그쵸. 이미 나는 다 끝났다고 머리 나오면 다 끝난 거래. 머리 보여요 머리 보여. 한번 마지막으로 으 했는데 딸이 아직이에요? 딸이 딸이다. 몸이 이거. 물론 지금은 아주 날씬하고 예쁘지만 나이가. 그런데 아이가 어깨에서 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렇지. 신생아가 어깨가 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 얼굴 그때 나오면 막, 다 나오는데. 원래 쓱 빠져야 되는데 안 된다 어디 이렇게 뺄 수도 없잖아요. 거기가 지금 막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긴박했던 순간이었어요. 아이 낳을 때. 그러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좀 왜냐하면 이제 산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많죠. 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어떠셨는지. 나는. 안 겪는 산모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셨어요? 예? 지금 보셨어요, 언니? 안 겪었어요. 여기 산후 우울증을?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라고 내가 느낄 만큼의 우울감을 느끼진 못했어요. 그건 아닌 거네. 그러니까 좀 힘들다 이 정도지 막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완전 다운되고 이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책으로만 계속 접했던 달달 외웠잖아요. 임신과 출산. 그 두꺼운 책을 내가 달달 외웠거든. 그래서 당연히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던.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고 그냥 나 혼자 있는 느낌. 그 절대 고독. 그 절대 외로움 막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서 그냥 눈물이 나요.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이 나요. 그냥. 나는 그 절대 고독이 언제였냐면 아기를 낳고 입원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서 애를 보러 온 거야. 애를 보러 온 거야.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시어머니 생신이랑 겹친 거예요. 근데 밤에 혼자 다 나가고 그날 간식이 통닭이었던 거야. 조그만 통닭 한 마리를 들고 내가 먹다가 정말 너무 이 소름에 받쳐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있는데 눈물이 뚜두두두두 통닭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한켠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나도 모르게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통닭을 또 다 먹었다? 젖을 먹이겠다고? 아니야 맛있어서 먹었을 수 아니야 근데 나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통닭아. 수민이를 낳고는 이게 진짜 밥을 씹는데 모래알을 씹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면서요. 근데 저 둘째 낳고는 모든 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수민이를 낳고는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맛이 없었어, 입에 들어가면. 그래갖고 근데 그 통장을 그렇게 젖먹이겠다고 꾸역꾸역 그렇게 먹고 앉아 있었던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 여자 연예인 중에 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연예인이 아니라 아나운서 언니 아니에요? 허수경 씨? 네네네 아나운서인가? 네. 아나운서요? 리포터인가? 뭐 어쨌든 아나운서였었던 거. 어쨌든 TV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 너무 멋져 자라는 보였죠. 모습. 나 너무 그래서 멋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에 가족이라는 관계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 졸업장 그 사진이 딱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과, 그리고 졸업, 그리고 중학교 입학과 졸업, 고등학교 입학과 졸업, 그리고 사실 대학도 사실은 코스예요. 코스고 요것이 쭈루룩 다 되어서 이런 이력이 나한테 붙어서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 내지는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와 맞는 배우자를 찾아서 안정되게 경제적 여건과 이런 것들이 쫙 구비가 돼서 태어난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그리고 인정을 받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 여기서 열애되는 아이들, 열애되는 그 산모들에 대해서 좀 편협한 시선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구설수에도 올라야 되고 혹은 비난을 받아야 될 때도 이탈되는 있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즘 그 정규 코스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길을 나는 정상이라고 하는 코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이탈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온다면 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매번 특히나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완전히 학교도 못 나가게 되잖아요. 이거는 자기 학습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임신했다고 해서 학교에 잘려요, 그냥.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돼요. 일부 대학교에서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아 대학도 그래요? 네, 대학도 그런 게 옛날에 있어요. 이화여대가 그렇다고 들었었는데 지금도 안 그런가요? 지금은? 옛날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하면 자동 퇴학인 적이 있었어요. 진짜요? 여대가 여대들이 많이 그랬고. 나는 20살에 결혼해서 애 낳고 그때 대학 다니는 게 가장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본인이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었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 임신을 하면 퇴학을 당하는 그러니까 뭐 대학교는 요즘에 이제 거의 안 그럴 안 테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임신을 하면 퇴학을 당하는 건 뭘 근거로 그런 학칙이 정해지는 걸까요? 근데 학생답지 지금은 않다고? 저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보호되는 장치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학교 못 다녀요. 그리고 센터로 그냥 가야지 빠져야 돼요?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저기 왜냐면 아이들한테 다른 친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겨준다. 이래서 이게 그 나쁜 이유로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로 잘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따로 취급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또래 문화에도 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이후에 혹은 아니 결혼이 아니라 출산을 한 아이의 어떤 부모로서의 그 그룹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성년이니까. 응. 그러네요. 청소년 산모일 경우는 정말 취약하네요, 아주.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센터로 가거나. 센터로 가는 거는 그래도 대단한 거죠. 친구예요. 보통 어디 모르는 그냥 상가에 군대 감고 있다가 그냥 혼자 낳고 그렇게 되는 사고들이 많죠. 난 그거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이게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그 게 아이의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의 잘못이 네. 아닌 건데 더 이제 걔도 잘못을 했죠. 아니죠. 그 아이가 이제 뭐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아이가 교육을 받았거나 그러면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이럴 때 충분히 자기가 대처를 하고 방안을 찾고 요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교육 같이 그 진행해요.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 현재에서 성교육은 아직도 아주 한계가 많죠. 그리고 뭐 정전환자만 보여주는데 뭐. 아직도 그 수준인가요? 아니 피임 얘기도 하고 한다던데. 근데 이제 실제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나 안 실제 나와요? 뭘 써야 되는지 그래? 아니 콘돔 그리고 콘돔을 그런다며. 아니죠. 콘돔을 못 사게 돼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아니 해보게 해주지. 아니요 않아요? 못 산다고. 그러니까 아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시중에서 살 수가 아, 없어. 편의점이 그렇게 앞에 쭉 나와 있는 거 못 못 사요? 사요. 못 못 사요. 아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신분증. 그래서 아. 청소년을 위한 콘돔 자판기가 청소년 단체 아주 잘 나가는이 아니라 몇 개의 단체에만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콘돔이나 이런 성적인 기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위험하게 하는 거죠. 비닐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혼모 문제가 단순히 그 아이의 어떤 도덕적인 행태나 너 행실이 너무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아동이나 청소년을 교육의 관점이나 어떤 미성숙한 성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은 근대화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몸은 자연스럽게 성욕이라든지 성적인 탐색을 할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성적인 탐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져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문제지. 제 생각에는 피임을 가르치는 것도 맞고 언니가 한 말도 다 맞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책임감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성관계가 되었을 때 그 관계로 인해 어떤 것들이 파생되어지는지 그걸 너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먼저 가르치고 뭐 비임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가장 먼저는 그거라고 그게 생각해요.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콘돔 자판기를 비치하자. 그럼 저는 그 말에는 반대예요. 그게 안 돼. 그 교육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네 만나지 마. 그러니까 이럴 수 없는 거야.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가장 먼저 뭔가를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면 그들에게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자. 콘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자가 아니라 콘돔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이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진단다? 이거를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왜 콘돔 살 수 없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뭐 성적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큰데 이거를 논의할 문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혼부든 이 사람들이 어떤 너가 되게 성적으로 타락한 애야. 혹은 너가 학생으로서 본분에 잘 맞지 않는 애야. 그래 너는 정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러한 도덕적인 비난이나 판단이나 편견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영아 사례나 유기나 이런 것들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공의 시선으로 다뤄져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죠. 좀 하고 싶었던 우리 거 사회가 함께 책임져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실수해서 그렇게 됐더라도 그것도 존중하고 보듬어 줘야 되는 거죠. 나는 사실 같이 해야 이거랑 되는 거. 맞물려서 그들이 뭐 어쨌든 사고를 쳤든 어떻게 했든 어쨌든 낫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랬으면 그들의 선택은 존중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건 또 엄청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내 스스로 낫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 결정은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선택할 수 없나요? 이 사회에서? 없죠. 낙태는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낙태요? 네. 전 낙태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냥 왜냐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생겼는데 얘기하는 낳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생겼는데 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못 날 5개월 상황이기도 하고 이후가 다 완전히 불법인 거죠? 5개월 이전에는 현재는 아예 다 불법. 현재는 완전히 네,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미혼부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낙태 문제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다음에 다른 꼭지로 저희가 시간을 좀 들여서 할 거고요. 저희가 단순히 이제 가정을 이룬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임신과 출산도 좀 똑같이
받아야 되고 또 존중받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저희 2부 주제 나을래 말래 들어보시니까 어떤지 낳고 싶은지 혹은 나는 안 낳고 싶은지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자신이 기회비용을 치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들로 그리고 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들로 좀 웬만하면 낳지 되기를 마세요. 바라면서 기회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낳을래 말래 물어보면 난 낳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왜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지만 굳이 낳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거다. 네. 저는 단호하게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낳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 정말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해도 계속 힘든 것들이 부딪히니까. 그런데 내가 낳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무조건 낳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류애를 생각해서도 좋고 나 개인적으로도 언니는 내가 이 시선이 바뀐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 제가 느끼기에 다른 어려움이 너무 컸어. 이거는 되게 소소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새로운 시각들을 갖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경험인데 나만 또 해볼 수 있는 경험이고 그것들을 안 해보는 건 좀 약올르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해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선택해서 나는 안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약올르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울지 쉬울지 알 수 없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등 떠밀려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일평생을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는 여기서 4회는 마치고요. 이제 5회 이제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와 가사노동 생각만 해도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즐겁지 되게 않습니까? 땀이 뻘뻘 나네요. 네, 땀이 뻘뻘 나는. 이쯤 됐으면 좀 누가 좀 물어봐 주기도 하고 저는 막 이래요 라고 좀 댓글로 사연도 좀 달아주고 할 법한데 아직 하나도 없죠? 댓글이 네. 이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 훨씬 재미있는 컨텐츠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댓글로도 많은 의견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신의 경험담이나 질문이나 혹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괜찮습니다. 네, 많이 달아주시고 같이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5회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또 엄청 많아요.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